요즘 생명공학이랑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핫한데요. 인슐린 같은 그런 의약품을 생산을 하거나 농작물 생산을 증대하려는 시도도 요즘 많고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그런 만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의약. 안녕하세요. 셀리스트 온도블럭 MC 김수진입니다. 오늘 날씨와 닮은 싱그러운 이곳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생명의 기본 원리를 다루는 학과, 바로 생명공학과 학생을 모셔서 생명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여보려고 합니다. 송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4학년 송설입니다. 이제 곧 방학이라 아주 바쁘실 때일 것 같아요. 이제 곧 기말고사 기간이라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랩실 인턴도 동시에 하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생명공학과 많이 들어봤는데 생명공학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생명공학과는 생명, biology, 그리고 기술, 테크놀로지를 합친 합성어로 생명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학문인데요. 생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지식을 쌓아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걸 공학적으로 응용을 시켜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그런 대상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야가 정말 폭넓을 것 같은데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유전자 조작이 되게 핫한데요. 동물의 몸에서 인슐린 같은 그런 의약품을 생산을 하거나 농작물 생산을 증대하려는 시도도 요즘 많고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그런 연구도 요즘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간, 동물뿐 아니라 이 식물까지도 연구하는 그런 영역이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생명공학의 어떤 연구 영역은 크게 미생물, 생물, 동물, 인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명공학과를 선택하게 된 큰 계기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저는 사실 거창한 이유는 없고요. 생명과학이 재밌어서 생명공학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추리하는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추리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몸속 안에 있는 그런 세포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런 작용들을 뭔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배우는 그런 과정이 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졸업을 앞둔 4학년이신데 생명공학과 학생으로서 힘든 점이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학부생으로서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곧 사회에 던져질 어떤 운명이니까 지금까지 학부 때 배운 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매력이 있다면 그 이유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생명공학이랑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핫한데요. 앞으로 바이오가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 같은 그런 환경 문제에 제가 관심이 좀 많은데 환경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저희도 생존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저희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생명공학이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이런 분야를 공부를 할 때 큰 추진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공학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만 명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 바이오 의약품이 무엇일까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소화제나 두통약 같은 그런 약들은 주로 합성의약품이라고 하는데 화학 물질을 사용을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드는 건데요. 그런 거는 분자량이 작고 그리고 제조 공정이 간단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합성의약품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바이오 의약품인데 바이오 의약품은 재료가 어떤 화학적인 그런 걸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 식물 그런 생물에서 유래된 재료를 바탕으로 세포 배양을 시켜서 만들어진 그런 의약품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화학의약품을 만드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까다롭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은 뭐 장단점이 있는데 원래 우리 몸에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예측이 가능한 편이고요. 그리고 독성이 적어서 부작용이 좀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난치병이나 어떤 류마티즈 치료 같은 그런 만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네, 장점이 그랬다면 그러면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생체 유래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미 작용하고 있는 그런 호르몬이나 세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도 변화나 뭐 불순물 같은 그런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 그래서 공정 기술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이 바이오 의약품이 비싸다. 네, 비싸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세포 배양 기술이나 뭐 세포 배양 배지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제 제조 공정이 좀 워낙 까다롭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비싼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이나 뭐 바이오 의약품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송설님, 바이오 의약품은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바이오 의약품은 크게 보면 백신, 항체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세포 치료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백신은 상대적으로 희석된 어떤 병원체를 우리 몸에 의도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항체를 생성을 시켜서 면역력을 갖게 하는 어떤 원리의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그렇다면요, 또 궁금한 게 생기네요. 항체 치료제는 또 무엇일까요? 항체 치료제는 특정한 어떤 항원에만 결합하는 항체를 치료제로 사용을 해서 몸 안에 있는 그런 항원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여러 가지 암 치료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흥미롭거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 물질인 DNA를 몸에 투입시켜서 병을 치료하는 방식인데요. DNA는 병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DNA를 몸속에 그대로 주입을 하면은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양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바이러스를 사용을 해서 유전자에 일단 주입을 하고 세포를 배양시켜서 체내에 투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바이오 의약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흥미롭고 그렇습니다. 저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셀리스트 온 더 블록에서 가장 재밌는 코너입니다. 네, 퀴즈를 맞추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송설님. 꼭 맞춰서 선물 받아가세요. 네, 꼭 맞춰서 선물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바이오 의약품의 역사와 유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약화된 병원체를 투입해 면역력을 갖게 하는 원리의 백신이 인류가 최초로 이용하기 시작한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백신 개발은 이것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한 번 걸린 사람은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최초의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이 병은 무엇일까요? 1번 독감, 2번 대상포진, 3번 천연두, 4번 소아마비, 5번 풍진. 자, 정답은?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네. 3번 천연두로 가겠습니다. 천연두. 네. 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그대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두. 네. 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송설님. 정답을 맞추셨으니까 저희가 선물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외식 상품권이에요. 50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이 있습니다. 자, 송설님 어떤 걸 뽑으실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떨어진 거. 떨어진 걸? 네. 네. 제가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열어봐 드릴게요. 자, 어떤 걸 뽑으셨는지 송설님께서는 자, 해바라기입니다. 송설님 표정이 해바라기 뭐야? 해바라기는 뭐죠? 해바라기 갖다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 스튜디오랑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죠?
한번 예쁘게 장착 한번 해주실까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아, 지금은 없습니다. 네,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해바라기게 된 송설님께서 한마디 해주세요. 미래 남자친구야. 보고 싶다. 나 어디 있니? 빨리 어디 와라. 있니? 네. 정답 너무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송설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실 텐데요. 이런저런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졸업을 하고 나서는 자대 의대 쪽 연구실에서 1년 정도 인턴을 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해외 대학원에 좀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볼 생각이에요. 좀 더 어리고 젊을 때 일찍 해외에 나가서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해보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생명공학과 학생으로서 송설님의 인생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든지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생명공학 내에서 고른 세부 전공이 있는데요.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제 자신을 발전시켜서 조금이나마 사회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삶일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진 꿈이네요. 셀리스트도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송설님과 같은 학생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설님과 함께한 셀리스트 온 더 블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서 오늘처럼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설님. 감사합니다.